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특강 시간입니다. 이제 요즘 이제 금리 인상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마 8, 9월달, 8월달 정도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본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을 올리게 되면은, 아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외국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 막으려면 금리를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이 시작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기업만 하지 말자. 요런 오늘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 감자 폭탄이 진짜 무서워요. 이 감자 폭탄 또는 유상증자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조금 피하는 방법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감자가 뭐예요? 포테이토. 아니, 포테이토 아니죠. 자본. 그래서 배웠으니까 이제 유식해진 거야.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야. 왜 감소시킨다 그랬죠?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상 감자는 이제 유상 감자도 있고 무상 감자도 있는데 유상은 거의 안 해. 거의 다가 이제 무상으로 감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자산 총액에는 이제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금만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보상을 안 하면서 이제 자본을 이제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보면 될 텐데, 이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위험하냐면, 감자라는 걸 하게 되면 일단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작은 풍파에도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확 올라가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식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 예전에 혜태제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그때 한 20년 전쯤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나 이 종목 혜태제가, 그때가 혜태제가 진짜 껌값이었어요. 200원, 60원 이렇게 할 때 있었어. 혜태제가가 상장 폐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뭐 60원, 1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졌던 거지, 싸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0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거 사고 싶은 살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10배 올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감자예요. 자, 60원, 만약 100원짜리야 지금 주가가. 그럼 자본을 10분의 1로 줄이게 되면 이게 얼마 될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주식수는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00원짜리였던 게 1,000원이 되게 되면 기업 주가가 좀 비싸 보이죠. 쉽게 해서 이건 좀 덜한데, 뭐 한 3,000원짜리가 감자를 해서 30,000원이 됐다. 엄청 비싸게 보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해요. 감자하게 되면. 그리고 감자를 하게 되면 보통 그 다음에 유상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통상적인 절차가 있어. 이 절차. 기업이 우리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한 수백 종목이 사라졌어요. 신규로 들어보지만 수백 종목이 사라져. 그럼 어떻게 돼? 내 주식은? 티슈. 티슈 되는 거야. 종이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상감자라는 걸 하게 되는 적자가 뭐냐면 기업들이 적자를 나기 시작해. 보통 거의 다 적자 나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돼. 그러면 자본금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 자본 총계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유상증자를 해. 유상증자는 배웠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내가 주주를 더 모으는 거예요. 주식수를 더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하면 그때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실적이 또 안 좋아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실적이 또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자본 총계가 자본금을 갉아먹는 현상이 발생하죠. 내가 만약에 잠시 보여줄 건데 뭐가 이제 자본 잠식인지. 자본 잠식 지난번에 이제 배웠잖아, 그죠?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자본 잠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줄이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쌍용차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총계가 있다 했죠. 자본 총계, 그지? 여기. 쭉 보면 자본금이 있어. 자본금이 얼마예요? 7천억이죠. 지금 회사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이 얼마야? 1,000억이야. 이게 자본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적어지면 그게 자본 잠식이 되는 겁니다.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줄이면 돼. 그게 감자예요. 그리고 자본 잠식에서 탈피가 되는 거예요.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감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주식수가 줄게 되겠고, 뭐 감차게 생기게 되겠고, 재무구조는 개선이 돼요. 상장 폐지는 피하겠지. 그리고 보통 상장 폐지는 피하지만 보통 뭐예요? 다시 남의 돈 또 끌어와야 돼요. 그것도 유상증자를 또 해. 네. 보통 몇 개월 안에 유상증자를 해. 그리고 또 주가가 폭락을 해. 네. 그러다가 자본금이 또 줄어들어. 실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럼 또 자본금 늘렸는데 또 깎아먹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하기가 어려워, 감자를. 또 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힘들어요. 그 전에 다 이제 실조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감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감자를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이익잉여금 지난번에 배웠죠. 이익잉여금, 기업이 돈을 벌고 배당을 하고 남은 거 우리 회사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회사가 만약에 내가 보자,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을 거고 많이 못 벌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벌 때, 많이 못 벌 때를 대비를 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주고 나서 남은 돈은 뭐 월급 주고 다 빼고 남은 돈은 회사 유보시켜 놔야,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실적이 안 좋을 때 그 돈을 빼서 쓰는 거예요. 유보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이익잉여금인데 회사가 계속 돈을 못 벌어. 그럼 이익잉여금이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줄어드는 기업들은 항상 감자 위험, 특히 3년 동안 줄어드는 기업, 감자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아니면 비등비등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감자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봐봐. 쌍용차가 예전에도 몇 번 그랬어. 어렵잖아, 쌍용차가. 그죠? 요즘엔 굉장히 적자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 뭐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워낙 부채도 많고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쌍용차는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중국 기업들이 가져갔다가 먹튀했고, 또 인도 기업이 인수했다가 지금 매물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익잉여금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자본금이 있고 765, 그리고 자본 총계 76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거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감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우상감자라는 종목들 조심해야 될 거, 쉽게 판단하는 방법. 1,000원 이하의 종목인데 주식수가 막 1억 주 가까이 돼.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항상 감자 위험이 높아요. 뭐 500원짜리인데 주식수가 막 1억 주, 2억 주 이렇게 되는 기업들은 이미 유상증자라는 걸 많이 했던 기업들이야. 그럼 자본금이 많이 커졌겠지. 예,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일수록 자본금이 줄어들어. 많이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꾸 유상증자는 증자를 하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중에 자본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쉽게 생겨서 1,000원짜리 이하, 뭐 500원, 300원 이런 기업들의 주식수가 막 1억 주, 2억씩 된다. 이런 기업들은 감자 위험이 극도로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구려 종목들 하지 말라. 자꾸 동전주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게 되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 여기서 뭐가 써 있어요? 제외는. 바이오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연구개발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다 적자예요. 바이오를 가지고 실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 가지고 실적 원하실 거면 바이오 못합니다. 바이오는 거의 90% 이상은 무조건 적자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를 제외하고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적자 어때요? 와, 엄청나죠? 이게 영업활동이 뭐라 그랬죠? 회계장부상의 적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현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계속 적자가 심해지는 기업들은 유상증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감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이런 것들은 안 하면 돼.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좋은 거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뭐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쌀 때 사라. 삼성전자 펀더멘탈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뭘 고민을 해? 펀더멘탈이 뭐예요? 뼈대잖아, 뼈대. 삼성전자는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잖아. 그런 기업들은 쌀 때 사는 거예요. 많이 폭등할 때 사면 어떻게 돼? 지금처럼 쭉 밀릴 때 피토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쌀 때 사라. SK하이닉스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은 쌀 때 사면 돼. 절대 추기면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주가가 오를 때 사서 오를 때 팔아라.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업 실적이 나쁜 기업을 기업이 아주 안 좋은데 주가 자꾸 빠져. 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기업을 자꾸 물타기 하거나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나쁜 기업은 왜 올라가냐? 어떤 테마 뭐 이런 거 있을 때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가끔씩 100%씩 올라가요. 그럴 때 그런 기업들은 올라갈 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돼. 그리고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여기는 이제 유상증자. 유상증자 기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뭔가 막 이제 회사가 막 비전을 막 발표를 하잖아. 막 크게 뭐 하려고. 그럼 자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자금 필요하면 어디서 받아내야 돼? 주주들한테 받아와야 돼. 그래서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아까 봤듯이 계속 줄어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 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성중공업의 이제 재무구조 중에서 여기 자본금이죠. 네. 여기 보면 자본이 계속 줄고 있지. 줄고 있. 약간 얘보다 조금은 큰데 이제 좀 있으면 깔아먹게 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감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감자를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했어. 그래서 이익 경영이 대규모 적자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재무제표 봤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AT세미콘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여기가 자본 총계야. 자본이라고 써 있는 게 우리 자본 총계. 여기 자본금이 뭐라 그랬죠? 기업이 설립됐을 때 또는 그 후에 우리 액면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하면 돼. 주가가 아니라 액면가라는 게 있어. 삼성전자 액면가가 얼마일까? 모르죠. 보통 예전에 5,000원 했잖아. 5,000원이었어. 5,000원. 또 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어. 코스닥 기업들은 보통 100원, 500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어떤 기업 임원들 또는 기업의 창립 멤버들 이런 분들 예전에 처음 회사 작을 때 주식을 줘요. 우리 사주를. 처음에는 이거 뭐 상장 뭐 팔지도 못하는 거 뭐해? 실조각이지. 뭐 이런 걸 선물로 줘? 상여금으로 주는 경우 있거든. 근데 그때는 모르지. 근데 그 기업이 만약에 상장을 해. 대박 터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 액면가로 받은 거야. 만약에 액면가가 200원이야. 그러면 200원짜리가 만약에 10,000원 됐다. 20,000원 됐다. 대박 터지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10억씩 버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대박 나는 거고. 그게 이제 자본금이에요. 주식수 액면가. 그 얘는 봐봐. 300억이었지. 네. 400억이지. 600억이지. 자꾸 돈을 남에다 긁어 온 거야. 일단 장사가 안 되는데 자꾸 돈만 긁어 온 거야. 그 자본금이 이만해졌어. 근데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자본 총계가 계속 빠져나가죠. 490억이야. 늘긴 늘었는데 이게 장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걸 늘렸잖아.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자본 잉여금이라 그래. 그게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자본금이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자본 총계가 490밖에 안 돼. 이게 뭐예요? 자본 잠식. 일부 잠식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어떻게 돼? 감자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감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감자를 할 때 어찌 하냐면 최대 주주가 변경될 때 징벌적인 걸로. 최근에 이제 아시아나의 박상구 얘기 들어봤죠? 네. 자, 원래는 아시아나 박상구가 최대 주주였잖아. 예전엔 대표였어요. 회장 최대 주주였고. 근데 이제 경영을 못해서 회사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막대한 돈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산업은행에서 돈을 딱 대준 거예요. 대신에 감자해라.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뭐 우리가 누군가가 이 주식을 갖고 있어. 내가 지분이 30%야. 회사 최대 주주인데 3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회사 너무 안 좋아서 감자를 했어. 자, 그러면 이 회사 감자를 하겠죠? 그러면 주식 감자라면 똑같은 비율로 감자를 하겠지. 그러면 지분 변화가 있어 없어? 그렇죠, 없죠. 근데 잡아. 그럼 얘가 이제 30%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제 출자라는 걸 해요. 산업은행이 만약에 돈을 삼자 배정으로 오든가 유상자를 하잖아. 돈을 주식을 순주로 반영해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이 뭐 쉽게 얘기해서 500억짜리가 50억 됐어. 50억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0억만 딱 넣으면 최대 주주는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상감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이렇게 거래 정지당한 기업들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거래 정지당한 애들 보면 점으로 쭉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최대 주주에 징벌적으로 감자시켜서 최대 주주 바꿔버리고 유상자를 해서 회사가 인수되는, 다른 회사 인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자 이렇게 또 무시무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좀 위험한 기업들은 이제 쭉 보면 쌍용차 보면 벌써 여기서 쭉 계속 마이너스잖아, 그죠? 진짜 안 좋다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삼성전력도 마찬가지가 됐었을 것이고 뭐 예전에 대우조선해양도 그랬었고 뭐 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들은 특히 이제 금리가 예상되는 시기에서는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더더욱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전에 이렇게 적자가 심해지고 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고 이런 기업들을 사전에 피해서 좀 리스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기본적 분석에서 최종편 같은 종합편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어느 기업이 좋은지는 이제 딱 봐봐. 하나만 봅시다. 코엘 패션을 좀 한번 볼까? 좋은 기업들은 어떤 게 다른가 봅시다. 일단 매출액이 어때?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매출 증가를 하고 있지? 여기에다가 이 유동자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현금자산 많이 봐야 돼. 그리고 현금자산 있죠? 늘어나고 있지. 그리고 자본을 꼭 보니까 4천억에 가까워. 엄청 늘어나고 있죠. 얘는 유상자를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돈을 벌어서 이렇게 회사에 계속 돈을 쌓아놓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본금이 400억인데 지금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쉽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져 웬만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사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게 잘 보시고 여기 보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플러스지. 돈을 벌면 나중을 위해서 또 유보해놓고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우리가 봐도 물어볼 거 나중에 이 기업이 재무제표가 재무구조가 좋냐 나쁜지 다 못하면 삭봉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제 규칙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